네, 안녕하세요. 임윤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종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과 그리고 세포주 개발부터 초기 임상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상업용 생산 설비 36만 리터, 그리고 임상용 생산 설비 4천 리터, 그래서 총 36만 4천 리터의 이제 생산 캐파시티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동물 세포 CMO 기준으로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5만 6천 리터 규모의 사공장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3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사업과 CDO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CMO 기업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CDO, CDMO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원 개발서로부터 세포주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CMO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주 개발부터 시작해서 임상까지 개발이나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CDO 혹은 CDMO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CDO나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상 초기 연구 단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CDO, CDMO 사업은 신약 개발 기업의 생산 설비 투자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네. 바이오약품 생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CDMO를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반면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은 신약 발굴이나 향후 이제 마케팅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DO, CDMO를 통해서 이 바이오 기업은 비용 절감과 동시에 신약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군요. 네, 그렇다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DO, CDMO의 그 경쟁력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셀러레이트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위탁 개발, 즉 CDO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플랫폼은 초기 세포주 개발부터 시작해서 생산 공정이나 분석법 개발, 그리고 비임상이나 임상 물질 생산, 그리고 실제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청서 지원하는 IND 신청을 지원하는 에셀러레이트 IND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개발 후기 단계에서는 공정의 특성 확인이라든지 적격성 평가를 거쳐서 해외 품목 허가 신청서, 즉 BLA 제출을 지원하는 에셀러레이트 BLA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셀러레이트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포주 개발부터 9개월 만에 IND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네. 바이오약품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을 표준화시킴으로 인해서 타 CDO나 CDMO 기업 대비 타임라인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제 이제 CDO 사업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총 82건의 수주 계약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네요. 네, 이 에셀러레이트의 가장 큰 장점을 소요 시간 단축이라고 뽑아주셨는데 이 이외에도 또 다른 뭐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에셀러레이트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생산을 하는 CRO, 즉 위탁 연구, 그리고 CDO, CMO 전 영역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원스톱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네. 일단 개발 단계별로 생산 기지 간의 이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에셀러레이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단일항체 의약품 위탁 생산에서 mRNA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멀티모달리티를 통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상반기에는 mRNA 원료 의약품 생산 설비가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또한 인천 송도에는 추가로 약 10만 평 규모의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안에 5공장, 6공장까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장에서는 앞으로 백신이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차세대 CDMO 사업도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면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백신과 치료제 같은 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1위 CMO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는 이제 의약품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국가별로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원 개발사들 역시 CMO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아시는
있는 대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DP 생산 수주를 확보를 한 바 있고, 그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일라이 릴리, GSK 등의 코로나 치료제 수주 확보도 한 상태입니다. 이만큼 이제 글로벌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생산량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식약처로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저희가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의 해외 수출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CM으로서의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을 잘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투자하면서 우려해야 될 사항이나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사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에 부분 가동, 그리고 2023년 말에 이제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공장이 가동이 되면 총 62만 리터 이제 생산 캐파를 확보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네. 그에 앞서서 이 사공장에 대한 좀 선수주 확보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티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다시 이 주가가 예전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코스피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 그리고 선제적 설비 투자 확대,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캐파 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도 3공장의 가동이 시작하면서 네. 리얼 풀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2021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91% 성장한 약 5,5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공장 가동률이 풀 수준으로 더 올라올 수 있을 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2022년 말부터는 4공장의 부분 가동, 또 2023년에는 4공장의 풀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탐구 생활. 오늘은 글로벌 CMO 1위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